자, 이제 제3자 허가동의승낙서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동의승낙증명 정보. 이것은 요약집은 25페이지 보시고 강의 노트는 18페이지 비시면 돼요. 18페이지. 뭐 여러분들 요약집에도 이게 불필요한 부분도 꽤 있죠.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어떤 거냐면 전에도 얘기했죠. 골격 아주 그냥 뼈대 가장 출제되는 핵심적인 뼈대를 다 모아놨어. 근데 요약집은 그래도 군더더기 꽤 붙어 있어요. 여기도.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요거만 딱 보거나 요거 한두 개만 언급해 버리면 웬만한 문제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 그 기본 줄거리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안할 때는 이제 요약처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등기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에 대해서는 주로 출제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서 문제와 농지 취득 자격증 문제예요. 즉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허가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는 이것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 했지?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될 등기를 해주겠어요? 등기관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허가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령에 대해서 법정 대리 동의가 있어야 나중에 취소권을 제한할 수가 있지. 동의가 없으면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나중에 등기해줬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미리 신청 단계에서 취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 동의서를 다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애써 심사해서 등기해줬더니 취소, 또 다시 또 말소. 그럼 등기관이 지금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누굴 놀리느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돼 가지고 이게 뭐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럴 등기는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이것은 허가구역 내에서 자 권리는 두 가지 종류 소유권과 지상권만 해당돼. 즉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가 아닌 나머지 등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리 중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 유상계약을 전제. 유상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상이 아닌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 증여라든가 또 계약이 아닌 거. 계약이 아닌 거 뭐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른 게 뭐야 이거? 대표적으로 경매라든가 경매 뭐 상속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집가 급등하는 지역이죠. 그럼 집가 급등해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면 언제 통제하는 게 좋을까요? 등기가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통제하는 게 좋아? 막 이루어지려고 할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통제하는 게 좋아? 예? 집가 급등을 막으려면 초기 단계야? 다 끝나고 난 단계야? 그러려면 요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느냐? 예약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이라는 말은 예약 단계에서 통제한다는 거야? 예약은 등기 관련해서 이게 무슨 등기를 말하는 거야? 예약은 가등기를 말하는 가등기. 즉 가등기 단계 허가받는 거지 본등기를 허가받는 게 아니야 이거. 가등기할 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등기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와 설정 이 두 가지 등기야. 그래서 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뭐라?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상계약. 따라서 지상권 설정하는데 지료약정이 없어.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지료약정이 없다고 해서 그럼 무상이야 유상이야? 에? 무상이니까 허가받지 않아요. 증여계약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증여했어. 허가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받아 안 받아? 증여가 뭐예요? 증여가 무상이잖아. 무상 증여. 허가구역 내 토지 증여하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라니까. 유상계약에만 된다니까. 자, 요 기본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법무사 기출문제 중 이런 게 있어요. 계약 시 중간에 한번 변동이 생기고 등기 신청할 때 자 계약 시는 허가구역에서 등기 신청할 때까지 허가구역에서 허가서 내야 안 내야 이거? 내야 되죠? 계약 시 허가구역에 있었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해제돼 버렸네? 허가서 낼까 안 낼까? 에? 안 내요. 계약 시 허가구역이 아니었어.
근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허가가 지정돼 버렸네. 허가서 낼까 안 낼까? 내야 돼. 안 냅니다.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예요. 같이 이런 혼동시키지 마시고 계약 시 허가 구역 안 했으면 이거 안 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 시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중간에 해제됐다가 등기하려고 보니까 다시 지정이 됐네. 낼까 안 낼까? 예? 안 냅니다. 어느 경우든 아닌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내요. 시기상. 알았어요? 안 내는 거예요. 시기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지만 예규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즉 계약부터 등기 시정 시까지 이게 허가로 지정됐어야 이때 허가서 내는 거고, 중간 하나도 빠지면 안 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조금 다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 이건 대상이 뭐야 돼? 대상이 농지를, 즉 객체가 농지된다. 지목이 전, 답, 과, 수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농지에 대해서 이것은 유상이든 여기는 무상도 포함된다. 유무상 포함돼. 유무상 법률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행위 다 유무상 법률행위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때 농지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농지가 아닌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 무상도 포함되니까 증여계약, 농지를 증여계약했다. 그럼 농지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즉 상속이라든가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든가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농지증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내기 때문에, 이거 이전 등기라는 건 뭐야? 가등기는 아직 이전이 아니니까 농지증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느냐? 이전 등기는 본등기가 이전하는 거예요. 본등기할 때 농지증을 내는 거예요.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할 때 받았어. 근데 농지증은 본등기할 때 내는 거고. 그다음 자,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만 전제하기 때문에 증여일 땐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농지증은 증여도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내용들 비교해 가면서 그 특징을 알아두면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원리.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법에 가면 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가 판결서일 땐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 등기법에 가면. 근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가면 자, 판결서인데 등기 목적이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그러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를 다시 내야 돼. 알았어요? 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서면이 이게 판결서라면 낼 필요가 없더라.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인데 그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다시 또 이걸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판결서를 통해서 이걸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전에 있는 사람이 저쪽 서해안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요건이 안 되네?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 보니까 판결 받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판결 만들면 되지. 민사소송은 판결 그냥 이거는 절대 진실이 아니야. 민사소송은 소송 기술이야. 내가 소송 잘못하면 지는 거야 그냥. 그럼 서로 짜고, 예를 들어서 이 농지 소유자, 자, 요 A와 B 간에 지금 B가 대전에는 여러분 농지 살라고 그래. 저 서산 간척지 농지 살라고 그래. 농지 취득할 요건도 안 돼. 사놨어. 계약을 해놓고 등기하려고 봤더니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판결 받으면 된다. 그럼 판결 받을 수 있어 없어? 판결은 받기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판결 받기 쉬워 어려워? 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어렵고 그냥 짜고 치면 간단합니다. 민사소송이란 건 판결서 그냥 만들면 돼요. 여기서 우리 판결서 하나 만듭시다 등결하니까 서로 합의하면 다 끝나지. 이쪽에 소송 제기해 소장 내, 이쪽에서 소장 내고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한 2번만 아무런 대응을 안 해. 그럼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의지의 자백, 즉 원고 주장대로 받아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판결 그냥 나와버려 그냥. 그러면 판결서 나왔으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등기해버리면 끝나네. 그럼
이 농지법 자체를 폐지한 거 똑같은데 그런 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판결서를 지라 다시 농지증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원리.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요 조문하고 특별조치법 조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3자 허가동의 승낙증명 정보를 보시고 기출 지문들 한번 보세요. 17번 봅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는 경우는 언제냐? 자, 부인이 남편 소유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 농지 여기서 법률행위가 아니라 상속이야. 규정. 이건 농지증 대상이 아니지? 해당 아니죠.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일 때 농지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무관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우가 뒤로 빠졌네. 매수한 경우, 이게 옹비어 붙이면서 이게 좀 약간씩 이동된 것 같아. 매수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매수야, 매수.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어. 그럼 뭐가 될까요? 농지를 매수했다는 거 매매 계약을 했지. 소유권 인정 등기하죠. 농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지. 누가? 개인이. 근데 이게 거꾸로. 자, 보세요. 국가로부터 개인이 농지 이렇게 사면 농지증을 내야 돼. 근데 개인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주체돼서 취득할 땐 안 내. 다시 한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땐 낼 필요 없지. 그러나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땐 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체를 잘 봐야 돼. 다시 한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땐 안 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이렇게 매수할 땐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농지를 증여받았다. 증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증여. 무상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는 농지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이면 다 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의 경우도 당연히 농지증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 완성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취득시 완성은 어디예요? 취득시 완성. 법률 규정이죠, 이거? 법률 규정이죠? 취득시 245조 1항.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농지증 문제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감증명에 관련된 부분을 봅니다. 인감증명도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27페이지 나와 있고, 이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인감증명이고, 물론 이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감증명, 매도인감 가져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 인감증명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언제 내느냐 보면 규칙에 보면 이게 총 원래는 규칙 60조에 8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앞에 3가지와 뒤에 나온 것 중에서 협의 분할 문제와 제3자 동의 승낙 문제 제일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추가된 건 대부분 자료에 보면 책에 보면 그런 거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는 아까 이 등기필지 정보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등기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하라. 즉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하라. 그 다음에 원이 있음을 증명하겠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원인 증명 정보는 각종 계약서라고 했어. 어떻게 만든다? 서로 의무자, 즉 매도인이나 이런 상대방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요 계약이 이행됐다면 의무자부터 뭘 가져라고 해서 등기필 정보를 낸다.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거 가지고도 불안하지. 그래서 뭐 한다? 바로 인감증명을 가져. 이것은 누구 거냐? 의무자 거지만 이 등기필 정보보다 더 까다로운 게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등기에서는 이렇게 공동신청, 원인증명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가지면 우리가 자, 이거 반대로 가는 게 뭐야? 진정성과 반대로 가는 게 신속성. 저희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뭐라고 얘기해줬죠? 등기 절차 신속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예요? 등기 절차 신속성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뭐예요? 예?
등기를 빨리빨리 해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빨리빨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건 빨리빨리.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야. 이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관이 실체관계 따져보지도 않아요. 서류만 맞으면 오케이 통과.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진정성을 보장하려면 심사를 어떻게 해야 돼? 실질 심사했어야 돼. 이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되면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거 못 한다는 거. 이걸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해서 신속성은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뭐가 문제된다? 진정성은 못 하느냐.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하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걸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약서 위조하고 집무서 땅무서 훔쳐오고 인감증명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특히 매매라면 아주 이게 까다로워. 인감이 일반 인감하고 달라요. 매도 인감증명은 자기가 의무자가 직접 매수 인적사항 자표를 써줘야 돼. 다 그거 확인 다 공무원들 또 일일이 다 대조에 가면 다 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매도의 경우. 그러면 이런 제도는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그럼 이 중에서 요 마지막 요거는 이거 등기필정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기필정보는 공동이라면 무조건 다 냈어. 의무자면. 근데 이건 의무자 다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만 내는 거야.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은 요거까지 들어갔다는 건 아주 중요한 등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등기. 그럼 중요하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인감증명 등기 규칙에 이걸 내는 등기 중요한 거야. 안 내는 등기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야. 중요성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공동신청하고 계약서나 원인증명정보 내고 등기필정보 내면 되지. 이건 안 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을 안 냈다? 그럼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구나. 인감증명을 냈다? 아, 중요한 등기구나. 이렇게 알으면 됩니다. 알았어요? 원리가? 그러면 인감증명 내는 경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등기 규칙에 가보니까 총 8가지가 규정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근데 이거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원칙이 뭐냐? 첫째, 의무자가 누구냐? 소유권자. 소유권 등기명이 의무자일 때. 알았어요? 항상 기억해 줄 것. 원칙이 뭐다?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명이. 소유자가 의무자면 되는 거야. 이걸 원리를 알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저 인감 가지고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의무자가 누군가 빨리 판단한 다음에 소유자라면 인감을 내야 돼. 자, 한번 여러분 응용력을 길러야 돼. 이걸 원리를 알고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부동산 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응되면 거기 판단을 하는 거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뭐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물어볼게요. 맨날 이러고만 끝나면 어떻게 중개사라고 인정받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어.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 사람 전세권자 설정자야. 전세권 등기한 다음에 자, 전세권을 금액을 감액 등기한다고 하네. 감액 등기. 이걸 7천만 원 줄이려고 감액 등기하려고 그래. 너무 대출이 많고 그래서 감액 해달라고 하니까 감액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감액 등기하면 혼자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이니까 의무자가 나와야 돼. 누가 의무자인가를 판단해야 돼. 감액 등기하면 누가 의무자예요? 제일 먼저 의무자부터 알아야 돼. 전에 의무자 문제 얘기 줬죠.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라겠죠?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 권리자는 해당 권리 권자. 설정됐던 권리가 없어져서 말소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 지위가 서로 바뀐다. 말소 등기할 때는 이 권자가 다시 의무자지. 설정자가 부담이 없어지니까 권리자 지위로 서로 바뀐다겠지? 그러면 이 설정 같이 가는 게 뭐라겠어요? 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순히 저당권의 채무자만 바꾼다. 이런 건 설정시와 당사시가 똑같고 금액을 감액하거나 금액을 낮추고 감액 등기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땐 말소 등기시와 당사가 같아. 그럼 여기서 금액을 지금 감액하니까 누가 좋아지는 거야? 감액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야? 에? 감액하니까 여기서 누가 권리자는 누구야? 권리자 설정자. 얘가 좋아지는 거야. 감액 등기하면. 왜? 전세금이 줄어들면 나중에 내돌 끝나고 줄 돈이 줄어드니까 좋아졌지 여기가? 그러면 누가 불리해지냐? 전세권자는 불리해졌어. 자기 받아갈 돈이 1억에서 이제 나중에 7천만 줄어들었어. 불리해진 건 전세권자야. 그렇지? 전세권 감액 등기는 설정자와 전세권자 공동 신청하는데 의무자가 누구라는 거야? 전세권자가 의무자더라. 그럼 의무자가 지금 소유자야 아니에요?
의무자가 누구야? 의무자. 의무자 여기서 의무자 이 사람 소유자는 누구야? 설정자지? 안 맞죠? 그럼 감액 등기할 때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인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요 인감 안 내는 거니까 요것만 있으면 돼. 중요성이 떨어지는 등기야. 공동 신청, 감액 계약서 내고 등기 필정보 누구?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 필정보 내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원리가 어렵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쉽게 아주 쉽게. 그러면 보세요. 설정 등기할 땐 설정 등기 처음에 요 설정할 때는 설정 등기할 땐 누가 권리자라겠지? 누가 권리자? 권리자는 전세권자. 요 B가 전세권자.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얘가 의무자잖아. 의무자는 자 전세권 설정자.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역시 A가 소유자니까 설정 등기할 땐 의무자 동시에 소유자니까 인감을 내야 안 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등기 이게 여기 공동 신청, 계약서, 집문서, 인감 다 냈지? 중요한 등기야. 설정할 때는 이 사람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 뭐가 들어가? 등기필 정보뿐만 아니라 인감 증명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감 증명을 낼 때 첫째가 원칙이 뭐다? 의무자가 동시에 뭐일 때? 소유권자일 때. 권리자는 인감 필요 없다 했지. 인감 증명은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으니까 누구 거 내는 거다? 일단 의무자 거. 그럼 의무자는 다 내느냐? 다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중에서 소유권 등기 명의자. 요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나머지 다 뭐냐?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 그중에 의무자 진정성 관련된 게 세 가지야. 두 번째. 자,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요 가등기를 말소할 때. 소유권 가등기 말소하게 되면 의무자는 소유권 가등기권자인데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때 예외적으로 다시 내라고 한 이유는 본등기만 하면 소유자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본등기만 하면 소유자 될 사람인데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하는데 본인 의사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말소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왜? 형식적 심사하잖아. 그러니까 뭘 가져라? 인감을 내주면 믿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어려워. 이거 뭐냐?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내 등기필 정보 없어져 가지고 뭘 낼 때 여기 뭘 낼 때 확인 정보, 공증 정보. 요 두 가지 경우는 내고 이때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단 말이 나오면 이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 세 번째가 상당히 어렵죠. 소유권 이외 명의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아까 그대로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때는 저 B가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였어.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자, 전속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 설정됐던 이 B명의 전세권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 그럼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면 이걸 말소 등기하게 되면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얘가 뭐로 바뀐다?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 뭐가 돼? 권리자.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자, 전세권 말소할 때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으로.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권리자 누구?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다음 원인증명정보 해지증서에 서로 도장 찍어서 갖다 대야 돼. 끝났다라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 전세권자가 등기하고 나서 등기소 받았던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거 내줘야 돼.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넘겨주려면 뭘 줘야 돼? 설정자는 전세금을 줬어. 이걸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까지 냈어. 그럼 끝난 거야. 인감 낸다 안 낸다? 안 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의무자인 전세권자 얘가 말소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필 정보 없어졌어. 분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등기필 정보 없어지면 어떻게 하라 했지? 세 가지. 어떻게 한다? 첫째, 직접 출석. 누가? 의무자가. 누구 여기선? 전세권자. 얘가 나가야 돼. 등기소에. 뭘 가지고 나가야 돼? 신분증 가져가야지. 주민등록증 등. 거기 사진 보고 전세권자 얼굴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눈으로 이 사람 직접 확인했어.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등기관이 전세권자 얼굴 다 보고 정확히 확인했어.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못 믿으면 믿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자기가 신분증 가지고 왔어. 난 당신이 얼굴 사진 신분증 봐도 못 믿겠어.
그럼 뭐 세상에 믿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보고도 못 믿는다는데 그럼 어떻게 등기필정보만 나고 이거 어떻게 믿었어? 그럼 보지도 않고 등기필증 내는 거 가지고 믿어줬는데 본인이 직접 왔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심의 여지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본인이 나와가지고 증명했는데 그러면 인감 내 안 내?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야. 이건 의심의 여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 직접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법무사가 확인 정보 등을 갖다 냈어. 아니 등기필 정보도 없어졌다 그러고 확인 정보가 들어왔다 그지? 약간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다시 뭘 낸다? 인감을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다시 봐.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다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리인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냈을 때 요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고 직접 왔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원리를 이해해야 이 말 뜻을 알아요. 말이 굉장히 복잡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 먼저 저걸 이해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저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인식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딱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떨 줄구나 금방 알아. 근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 얼마나 힘들겠어. 안 들어가는 거 억지 들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기본 원리가 있는 거고 단순 암기할 것도 있긴 있어. 뭐 숫자들 뭐 이런 거 벌칙 이런 거 어떻게 원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거 기억해야지. 시험 관련해서 그런 거 빼놓고 원리가 다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그런 걸 이해하고 나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무자 진정성 문제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 증서의 진정성이야. 예를 들어서 거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새로 추가된 것 시험에 지금 안 나왔고 6번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전원인감 낸다는 거 있어요. 여기 우리 요약집에서는 5번으로 나와 있지.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인감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는 동의자 승낙자 인감. 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원래 8가지 소유권 등기 명의자 의무자, 소유권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여기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낼 때 이게 의무자 진정성이고 요 밑에 나오는 거 토지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익권자 문제, 그다음에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할 때 소유자, 그다음에 요건 추가된 거였어요. 근데 아직 중개 시험에 안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상속재산 협의 분할 문제.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오죠.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해야 돼. 협의 분할. 즉 법정 상속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는 안 냅니다. 협의 분할 쓸 때만.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하면 협의 분할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다 내라. 전원인감. 이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인감 증명 첨부하거나 아니면 이 분할 협의서를 갖다 어떻게 받아요? 이걸 공증받으면 진정성은 증명됐으니까 이때는 인감이 필요 없어집니다. 요 밑에 것들은 공증을 받으면 인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제3자 동의승낙, 제3자 동의승낙을 요할 때 이 동의승낙을 요하는 등기는 동의자 승낙자한테 다 불리한 등기예요. 여러분한테 등기소에서 동의서 가져와라, 승낙서 가져와라 이런 등기가 있다면 동의자 승낙자한테 어떻게 된다고? 불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는데 동의서 승낙서 가져오라고 할까요? 유리한 등기 해주는데. 여러분 학원에서 오늘 끝나고 나서 빵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래. 동의서 받고 나눠줄까? 그냥 나눠줄까?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돈을 10만 원씩 뺏으려고 그래. 동의 받고 달라고 해야 돼. 그냥 뺏어가야 돼. 여러분한테 불리한 거를 하면 동의를 받아야 돼. 유리한 걸 때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할 때 동의서 승낙서를 등기소 가져오라고 했어. 그 등기는 동의자 승낙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등기야. 그러니까 동의서를 내라는 거야. 근데 동의서가 위조됐는지 본인 진의에 의해서 작성한지 어떻게 알아? 형식적 심사밖에 안 지. 동의서만 들어왔어. 본인 진정으로 작성한 건지 아닌지 몰라. 뭘 첨부해줘야 이해가 갔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아 본인이 진정으로 작성했구나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서의 진정성 문제, 앞에 세 가지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요약집 저 강의 노트에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인감증명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는다는. 그다음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발행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과거 뭐 6개월 얘기하는 사람 있어.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뭐 사무장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옛날 6개월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3개월입니다. 모든 등기소에 제출한 소유는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3개월. 인감증명 언제부터?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럼 인감증명서에 발행일자가 빠졌어. 실수로. 그거 갖다 대면 등기관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 누락됐다면 쓸 수가 없어. 유의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이런 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대로 법을 아는 분들이 임대인에 대해서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이걸 임대 부동산에 위임할 때 그 사람들은 3개월마다 딱 인감을 보내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오피스텔을 10개를 사놨다. 그 밑에 부동산한테 위임했어. 임대 좀 맞춰주세요. 그럼 위임할 때마다 그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인감을 맡기겠지? 그럼 3개월 단을 보내줘요. 그건 정확한 사람들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 해놓고서 몇 년 그냥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유효기간 3개월이라면 그때마다 하나씩 보내줘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확하더라고. 과거에 제가 해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 기업, 대기업 간부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딱 3개월 단위 인감이 등기부표는 와요. 임대 맡겨놨을 때. 그런 분들이 있고 일반인들은 거의 그냥 한번 맡겼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 터지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돼. 아니 3개월 유효기간 인감 있느냐 봤을 때 없다. 그럼 중개사가 잘못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용도란이 두 가지가요.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을 써야 되고 요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된다. 이 전용이 안 된다는 의미는 매수자 이외의자한테 못 쓴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이 이름이 딱 적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쓸 수가 없어. A가 B한테 부동산 팔면서 여기 의무자 인감 발행했어. 인감증명서 누구 이름이 들어갔냐? B 이름이 딱 적혀있어 가운데. 근데 이걸 B가 C한테 전매해서 A로 받은 걸 C한테 그냥 주면서 네가 그냥 등기해. 근데 여긴 B 이름 쓴 거 가지고 C한테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매매가 아닌 거 일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이 있어도 뭐라고 써놨어도 이건 전용이 됩니다. 즉 가등기용 써놨어도 저당권 설정할 때 써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지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 신청한 경우 제출한 인감증이 아닌 것은 첫째, 건물 멸실 등기. 자, 인감은 첫째, 의무자의 진정성이 첫째라겠죠? 멸실 등기는 의무자가 있어 없어? 건물이 화재로 전수했어? 법률행위 했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건물 멸실, 법률 행위를 했어요? 화재하고 했나 아니면 포크레인 기사하고 했나 누가 법률한 거야? 건물이 그냥 불타서 그냥 없어졌어. 법률 행위란 거야?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잖아. 법률 규정에 따른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지. 그럼 인감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건물 멸실 등기는 인감과 무관한 겁니다. 그 다음 제공하는 경우를 보면 소유권 등기명인이 의무자. 이게 첫째 뭐야? 원칙이지. 아까 소할 때 첫째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의무자 할 때 이게 원칙이야. 두 번째 소유권 이외 권리 등기명인이 의무자. 요까지만 나오면 원칙 필요 없는데 등기 필증 대신에 자 확인 서면을 첨부했다. 그럼 아까 여기 찍고 등기 필증 대신에 뭐 확인 정보 이걸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3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까 전세권 말씀길 때 얘기했잖아. 전세권 등기필 정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내면 인감을 다시 내지만 직접 출석하면 낼 필요 없다고 했네요 이 말이. 그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신청할 때 분할 협의서에 따른 상속인 전원 인감을 낸다. 여기서 협의 분할 나오면 그 분할 협의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행불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전원이라니까 또 넘어가면 지금 금방 전원이 나겠지. 한 사람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빠뜨리는데 왜 또 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속인 중 한 사람 행방불명이야. 나머지 전원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협의분할 할 때는. 전원 인감. 그럼 행방불명 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실종 선고 받아서 상속 처리해야 돼요. 사망 의제 시켜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인감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했어.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인 인감 필요할까 안 할까? 얘기해 주니까 아까 협의 분할의 경우는 협의 분할했을 때만 내는 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아무나 해도 돼요. 인감 필요 없어. 이거는 상속 지분대로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그 인감 안 내는 거. 이거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상속과 관련해서 협의 분할할 때만 전원인감 들어가는 거야. 협의 분할. 그 다음 넘어가서 보세요. 이제 일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 의무자인이 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재외국민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지? 재외국민? 어느,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다시 재외국민. 이거부터 국적법. 우리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이 국적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국적법. 자, 요 말 그세요. 재외국민. 여기서 국민, 한국 사람. 알았어요? 근데 어디 외국에 살고 있어. 재외국민은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예? 재외국민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일본에 거주,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야. 어느 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럼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 내지 동포 이런 말 써.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혈통만 피만 한국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국민이라고 그래. 교포나 동포라는 말 쓰는 것은 혈통에서 그렇다는 거지 국적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여러분이 지금 한국이 대전에 이런 부동산 사놨다가 동경에서 한 6개월 체류하고 있어. 그럼 재외국민일까? 제일 동포일까? 재외국민이지? 근데 한국 부동산 팔라고 그래. 그럼 어느 나라에서 인감을 받아와야 돼?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받아야지. 일본에서 왜 발행해 줍니까 그거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말만 알면 되는 거야.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 처분할 때 의무자라는 건 뭐야? 의무자. 한국 부동산 처분하니까 의무자 되잖아. 매도인이니까. 그럼 이때 어느 나라에서 발행한 인감을 내야 된다? 한국에서 발행한 인감을 내지 일본에서 발행한 인감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주소증명정보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요 최근에 또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게 등기용 등록번호는 요것은 자 여러분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이걸 대신합니다. 주민등록 있을 때. 근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뭘 부여받아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해야 돼.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대신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신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은 자, 성명, 명의자 이름을 쓰고 성명이나 명칭, 법인 같은 명칭을 쓰고 요 밑에다가 써주는 게 이게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기 때문에 등기용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여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번호 부여권자 요거 기억해 줍니다. 부여권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 근데 등록번호 언제 내느냐면 새로 권리자, 등기 권리자만 필요하지 의무자는 필요 없어. 권리자. 의무자는 필요 없다. 왜 그렇다? 주민번호가 수시로 바뀔까 안 바뀔까?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사 갈 때마다 바꿀까요? 그냥 한번 부여하면 끝까지 갈까? 여러분 주민번호 매번 바꿀까요? 그냥 갈까? 그냥 가지.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이사 다녀도 안 바뀌지. 그러면 의무자는 기존에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자 A가 이 부동산 B한테 팔았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 주소는 변동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동이 없지? 이게 변동이 안 되니까 의무자는 낼 필요 없어. 근데 권리자, 새롭게 등기부에 누구 이름을 써주려고 그래? B 이름을 써주려고 그래. 여기다. 그럼 여기다 B도 뭐가 들어가? 성명, 그 다음에 여기 뭐? 주민등록번호. 이게 뭐야? 부동산 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새로 권리자 된 사람은 요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이걸 증명해야 되지만 의무자는 여기 있으니까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이사 다니더라도 주민번호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상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필요하다 여기? 권리자.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의 경우만 등록번호 증명 정보를 내야 되는 거야. 의무자는 안 내, 이거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게 없을 땐 부여받아야 돼. 부여받을 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장관이 지정고시 버려요. 대전광역시 다 그냥 번호가 다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서구청. 여기 서구죠? 서구청도 등록번호 다 있습니다. 서구청 부동산 스스로 자기 서구청 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 등록번호 등기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누가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법인은 누가 부여하느냐? 설립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설립등기를 하는 곳, 즉 본점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비법인 사단재단, 즉 종중 같은 게 누가 하느냐? 시장군수청장. 그 다음 외국인은 누가 하느냐? 외국인은 출입, 즉 지방출입국.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 했지? 지방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의장.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부여권자 기억해 주면 돼요. 여기에 국가하면 국장, 제, 대, 법주, 비시, 외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관련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게 뭐야? 비법인 사단이지.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주된 사무소재지 관할등기 등기관, 이건 법인의 경우가 그렇죠. 이건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비법인 사단이니까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다음 21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 시장군수청장이 부여한다. 법인은 뭐라고? 법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설립등기할 때 등기관이 부여해주는 거야. 설립등기할 때. 설립등기는 어디? 본점 어디다 설립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내가 천안에 본점을 만들려고 그래. 사무소를 만들려고 그럼 천안 지원, 천안 등기소에는 등기관 부여해주는 거야.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만들려고 그래. 법인 설립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 그게 뭐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준다는 얘기. 설립등기 할 때 자동 부여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최근에 등록번호도 같이 물어봤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 23번 보세요. 22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여기 한번 대법원 소재지. 그 다음 23번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청장이 아니라 외출 지방출입국 사무소와 연결돼요. 지방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의장. 자, 이렇게 각 여러분들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주로 나오는 것들 중요한 거 몇 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까 원인증명 정보, 등기필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증명 정보, 기타 지금 인감증명이라든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출제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봤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기 처리 절차, 요건 흐름만 좀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는 19페이지 피시고, 요약집은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 부분 봅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각하사유입니다. 각하사유. 자, 강의 노트는 19페이지라고 했어요. 요약집은 31페이지. 근데 거기서 보면 동시 신청 요거에 대해서, 자, 등기 신청할 때는 여러 건이 등기할 땐 각각 알아서 내면 되는데 동시에 할 의무가 있는 등기가 있어. 동시 안 하면 등기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게 뭐냐?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 다음 구분 건물에서 최초의 보조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이런 거 동시에 할 등기가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하되는 등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해서 심사했더니 요건이 맞지 않으면 등기관 등기를 거절합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각하.
근데 신청인이 등기를 처리할 수 있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취하. 등기가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을 냈다가 아예 하기 싫어요 라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했다, 등기 안 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등기관이 등기를 각한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취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등기가 안 돼. 근데 각하는 신청한 사람은 등기되기를 원하지만 요건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등기관이 각할 땐 반드시 이유를 써서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해야 돼. 근데 이유는 법정됐습니다. 법정된 사유가 등기법 29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 요것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29조 11가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단골로 나오는 게 뭐다?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요것은 등기규칙 52조에 가면 다시 10가지가 언급돼 있어요. 10가지. 알았어요? 요게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앞에 등기사항과 연결,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예. 요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뭐야? 부동산 일부, 또 권리 일부. 이거 문제 얘기했죠.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고 했어, 안 보인다고 했어? 보인다. 권리 일부 뭐야? 이게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했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는 임차권이나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있다고 했지? 자, 토지나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하거나 임차권 설정할 수 있죠?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 할 수 없지만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요 안 되는 거 신청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각하. 또 권리 변동 중에 지분만 또는 전원명의 요 두 가지 연결된 거 세 가지 기억하라겠죠?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 그다음에 상속 등기도 어떻게? 전원명의. 그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는 어떻게? 이건 지분만. 이거 안 되는 거 신청하면 이렇게 지분만 상속 등기, 지분만 보존 등기, 전원명의 본등기는 각 등기 신청 전부 다 들어간다. 이유. 알았어요? 나머지 이 규칙 52조에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구분 건물 아파트를 팔면서 지분만 분리 처분한다든가, 저당권 이전하면서 피담보 채권 분리양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29조 이유 문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이유는 앞에서 등기사항 문제이기도 하고, 위반되면 전부 다 나머지 이게 29조 1호 이유 문제는 요 1호 2호 이 문제로 가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등기를 간과해서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당연무효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서 다 직권을 말소해버려. 그리고 말소하고 이해관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무효 등기. 위반된 등기는 취하는 신청이 처리라는 거예요. 난 등기하지 않겠습니다. 처리. 취하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취하설 내는데, 이 취할 때는 이것은 자 등기가 마치기 전까지만 해야 돼. 마치고 나면 할 이유가 없어. 또 각하되기 전까지만 해. 각하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 이미 안 해주는데 하기 싫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완료 전, 각하 전까지만 가능하고, 취하의 시기상 문제, 요게 문제가 제일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취하를 하게 되면 자 공동신청은 공동취하, 단독신청은 단독으로 취하는 건데, 임의대리 즉 법무사 등이 취할 때는 취하된 대리권을 받아야 돼. 특별수권을 받아라. 그리고 많이 나오는 일괄 신청, 여러 건을 한 장의 신청을 했을 때 일괄 신청은 일부 취하, 그 중에 한두 건만 취할 수 있어요.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요 정도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하했을 때는 각하 결정문 줄 때 본인이 냈던 신청정보에다가 여기 첨부정보를 줬는데, 여기다 첨부정보를 냈었는데 각하하게 되면 요거는 안 줘. 요거만 줘. 즉 각하 결정문에다가 요거만 줘. 신청정보에는 각하 결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소에서.
근데 취하게 되면 그냥 몽땅 다 줘요. 본인이 냈던 서류들 여기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있으면 이것도 다 그냥 몽땅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취하게 되면 냈던 서류 일체 다 돌려주는 것이고, 각하하게 되면 신청 정보는 빼고 첨부 정보에다가 요 각하 결정문에다 첨부 정보만 붙여줍니다. 요 정도 내용이 여러분 알아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각하 사유 중에 특히 29제 2호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31페이지 각하 사유 11가지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있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여러 가지 모아놨지만 이거는 규칙 52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20페이지에 그대로 규칙 52조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빡빡해서 지금 내용 이해도 못하는데 강의 노트 어디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그 각하 사유 11가지 중에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오른쪽에 가보니까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나 권리, 근거 없는 특약상, 아파트 팔면서 즉 구분 건물을 분리처분하는 경우,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등기하는 신청할 때,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할 때, 지분만 보존 등기, 지분만 상속 등기, 촉탁 등기를 해야 될 걸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 등기 있는데 다시 중복 등기 신청했을 때, 신청 취지 자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거, 평생 처분하지 않겠다 등기해 주세요. 이런 거 못 합니다. 이런 그 신청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등기 신청하잖아. 그런 건 안 해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중에 등기되더라도 다 직권 말소 문제, 등기상이 아닌 문제, 각하 사유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 자, 여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기출 지문들을 한번 좀 더 보고 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타 또 더 몇 가지 더 언급한 게 보면은 24번 문제 보세요. 종중이 등기 신청할 때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해야 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중은 권리 능력을 사단이죠. 단체성을 입증해야 되니까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을 내야 돼. 없으면 만들어내야지.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낸다.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그 다음 25번 법인 아닌 사단, 즉 이걸 항상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 생각하세요.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다. 자, 비법인 사단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했지? 총유 부동산 처분할 때 민법 276조에 뭐라고 했어요? 사원총회 결의서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종중 부동산 처분할 때는 종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돼. 종원들 도장을 다 받아오야 돼. 근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종중이 권리자라는 것은 뭐야?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은 권리자니까 낼 필요 없지? 언제? 의무자일 때. 의무자일 때 필요한 거야. 사원총회 결의서는 법인한 사단이 뭐 할 때? 등기 의무자일 때 내는 거지 권리자일 때 내는 게 아니야. 그럼 의무자일 때 내는 서류가 뭐야? 종중, 비법인 사단. 종중이 권리자일 때, 의무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의무자일 때. 지금 사원총회 결의서. 이게 종원총회 결의서. 종중하면 종원총회 결의서. 즉 종중원들 도장 받아와야 돼. 그 다음에 어떤 거 내야 돼? 인감증명. 인감증명이나 이거 두 가지는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 권리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뭐야 이게? 권리자일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 아까 누가 부여한다 했지? 종중 같은 경우 비법인 사단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했잖아요. 권리자일 때는 등록번호 증명 정보가 문제되는 것이고 의무자일 때는 종원총회 결의서와 인감증명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번처럼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그래. 종원들 도장 다 받아가야 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등기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등 계약서가 아닌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자, 거래 가액 등기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액 등기하기 때문에 판결 쓸 땐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상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매매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매매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몇 개?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 즉 복수
여러 명 대 여러 명 간의 매매 계약일 때는 목록을 내야 돼. 그래서 자,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매도인 매수인 즉 당사자가 복수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라면 목록을 내야 됩니다. 자, 28번이 지금 얘기한 거야. 등기할 수 없는 거 바로 이유를 물어봐. 주로 이유. 지금 보세요.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합유 지분은 등기할까 안 할까?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합유? 합유란 말은 어디서 나왔어? 합유. 합유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합유? 재산 소유 형태가 뭐가 있지? 재산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지금 민법 문제를 잠깐 보죠. 재산 소유 형태. 자, 소유는 혼자 가지고 있어. 뭐라고 그래 이걸? 단독 소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해 이거? 공동 소유. 공동 소유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건 재산 소유 형태야. 그럼 등기와 관련해 보세요. 등기. 단독 소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단독 소유 등기하면 돼. 공동 소유 등기해. 공유 등기 하나 안 해? 하지. 합유 이게 뭐야? 합유가 등기 관련해서 뭐야 이거는?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가 합유라겠지? 그러면 합유는 민법상 조합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당사 적격이 없어. 자기 이름 등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민법상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이 누구야? 자연이지.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하더라. 합유 등기하는데 뭘 기록하지 않는다 했지?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등기가 안 돼.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아요. 민법상의 합유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럼 조합원이 바뀌면 어떻게 해? 뭐 자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민법상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동업을 했어.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건물 하나 샀습니다. 등기를 조합 이름 등기 못하니까 누구 앞으로 해야 돼? 자연인 A, B, C 합으로 하고 출자액이 똑같아. 그렇더라도 이렇게 지분이 있더라도 이 지분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않는 거야. 그럼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 조합원이 바뀌었네 2명으로?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돼? 이거 상속받아? 상속 등기 없습니다. 지분 등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조합원이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조합원이 바뀌는 거야 이제? A로 바뀌었지? 이게 무슨 등기야? 이렇게.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무슨 등기라고 그래? 이런 등기를 뭐라고 그래? 무슨 등기? 등기부에 합유자가 이렇게 합유자 3명이다. 합유자가 3명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2명으로 바뀌었어. 무슨 등기해야 돼? 지분 이전해야 돼? 상속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지분이 없다니까 무슨 지분 등기합니까? 상속 등기도 없어요 이거. 민법상 조합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등기하는 거야? 병일 A, B, C에서 합유자를 A, B, C에서 A, B로 바꿔주는 등기. 이거 무슨 등기라고 한다?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만 해. 변경 등기만. 알았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재산은 합유 등기하는데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추가되거나 탈퇴하거나 교체되거나 이런 조합원의 변동이 생기면 지분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뭘 한다고? 표시 변경. 명의자 표시 변경만 해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의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난 A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A 지분을 압류하고 싶어요. 가압류하고 싶어요. 등기부에 A 지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어떻게 가압류겠어? 합유 지분 가압류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거 등기 신청 어떻게 한다? 다 각하.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합유 지분이 뭔지 알아야 이 다음부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총유는 이게 뭐예요? 총유는 뭐라 그랬어? 이게 권리능력 비법인 사단재단. 자, 비법인 사단 종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중 부동산 소유 형태가 뭐라고? 총유 부동산이야. 그런데 총유 관계인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 형태 총유 관계지? 그런데 총유 등기가 있어 없어? 총유 등기? 이런 거 없어요. 재산 수 형태가 총유라는 것 뿐이야. 그러면 종중은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고 해서 비법인 사단 자신명 직접 등기해버리지? 총유 등기는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명으로 직접 등기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등기와 재산 수 형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문제 여기서. 자, 다시. 자, 그래서 거의 28번에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도 못해. 그냥 등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왜?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해서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보존 등기는 청구권 자체가 없어. 이미 취득해서 소유자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존 가등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만의 전세권,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지분 안 보이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지. 지분 안 보이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경작 목적 농지된, 아까 농지는 아까 여기 나와 있었지? 여기 10가지 중에 여기 농지는 전세권 설정 목적이 안 된다 그랬지. 민법 3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가 없지. 채권 이전하면 저당권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해서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다. 민법 시간에 배웠죠? 저당권만 분리양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안 된다 했지. 여기 지분만 보존등기 못하고 지분만 상등기 못하고 그리고 대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지분만 돼요. 이거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29번 각하서에 해당하는 것. 이거 역시 마찬가지. 여기 똑같이 이걸 물어보는 거야. 다 지금까지 출제된 거 다 이겁니다. 이유. 각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할 수가 없어. 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뭐라 했죠?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금지 가처분 못한다 했어. 근데 가등기에 대한 뭔 된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되지만 지금 뭐가 안 된다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 예약을 하고 얘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요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므로 요 B는 가등기를 제3자한테 넘길 수 있어. 이게 처분이야. 처분하면 처분한 사람 없어지고 상대방이 권리가 생기는 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므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비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지만 B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게 되면 얘는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는 건 처분이 아니므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이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29조 제2호 등기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면 가등기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됩니다. 가등기는 뭐만 된다고? 채권적 청구권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지분만 보존하는 게 안 된다 했죠. 전부 다 각하사유입니다. 그 다음 30번 보세요.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임의대리인 아까 뭐 있어야 된다고? 임의대리인 특별수권을 받아야겠지. 특별수권 취하할 때는. 그 다음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만 등기 신청을 했을 때 이걸 일괄 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일부 부동산 등기 신청을 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부 부동산만 취할 수도 있어요. 일괄 신청의 경우는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일괄 신청의 경우는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 총서에서는 요 정도 기출 지문들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듣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 지문과 이렇게 연결되는 걸 자꾸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권리 등기 중에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정리해 줬어요. 요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번에 제가 할 때 나머지 강론 기출 지문들 다 얘기해 줄 것이고 좀 쉬었다가 각종 등기,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